자, 이어서 이제 대망의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3차 함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x3승 더하기 px의 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r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꼴입니다. 이건 항상 얘기했지만 합차일 수도 있고 곱일 수도 있고 거듭제곱 표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 gx가 뭐야 했더니 절대값에 f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합성함수예요. 그러니까 현재 요것이 이제 하나의 함수가 현재 fx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미분 가능이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바로 미분이 가능해 이게 되는 거죠. 미분 가능.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현재 f 여기를 t로 본다면 이 함수가 절대값이 미분 가능해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조건문이구나. 28번에서 이게 또 함수가 현재 중요했던 키워드처럼 얘도 미분 가능이 무슨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fx를 한번 잘 보죠. fx는 3차 함수죠. 그럼 3차 함수면 그림꼴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한 번은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최소한 한 번은 이게 꺾여요. 그럼 미분 불능이 나오겠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의미는 미분이 가능해라는 건 이 ft가 전범위는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치역이 하나의 정의역이 될 텐데 이 현재 함수, 이 함수값이 fx에게는 정의역이 되는데 이게 실수 전범위가 아니고 어떤 제한된 범위를 갖지 않을까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을 한번 둘로 나눠봤어요. 다시 말하면 gx란 현재 절대값 f에 이렇게 hx라고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풀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hx가 뭐지? 라고 하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치역이 여기서는 정의역이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의 의미가 뭐지? 라고 해서 이 흐름을 알기 위해서 살짝 미분해 봤어. 그랬더니 여기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하면 0밖에 안 나오니까 의미 없겠고 마이너스 2의 분모를 미분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결국에 2의 마이너스 x승 속에 있는 거 마이너스를 떨어지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이야기는 현재 양수가 나올 거고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증가하는 함수다 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극한값은 어떨까?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이 hx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무한대 가버리면 어디 가요? 얘가 0으로 가죠? 그럼 얘는 2로 갑니다. 설명되는 거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hx는 어디로 갑니까?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넣었을 때 2의 무한대승 즉 무한대분의 2니까 얘는 0 나온다는 얘기야. 그 얘기인 즉슨 hx라는 함수가 현재 0하고 2가 있다. 그러면서 얘는 그램 자체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hx는 딱 얼마에서 얼마까지 0에서 2까지만 현재 나는 정의역을 제공할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fx라는 fx가 쉽게 말하면 0에서 2까지만 관찰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해석을 해보면 현재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이때 x의 범위는 딱 0에서부터 2 사이만 관찰하겠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어때요? 훨씬 더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다 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직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가에서 gx는 말이야. gx는 현재 x는 0에서 극소다. 극소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g0 값은 0보다 커야 돼 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면 결국 이 함수는 gx는 쉽게 말하면 ft라고 볼 수 있겠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t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위가 얼마부터? 0부터 2까지만 관찰할 거야. 그런데 이 절대값 함수를 만든 다음에 현재 이 절대값 함수에서 극소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얘가 0인데 0에서 fx가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0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fx라기보다는 fx를 적어야겠지.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x가 0일 때 t 값이 언제인지도 구해야 돼.
x가 0일 때는 x가 0 넣어주잖아? 그럼 얼마 되니? 2의 0승은 1이니까 1 플러스 1은 2분의 2. 아, 1이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t가 현재 x가 0이라는 것은 바로 t가 1이다라는 해석과 같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일단은 여기만 해석해 준다면 온전하게 설명해 주면 결국엔 0을 넣었을 때 여기가 극소 아니면 0을 넣었을 때 현재 이런 식으로 fx가 나와줘야 돼. 그래야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지. 이러면서 우리가 극소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fx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한다. 이런 모습을 갖춰야만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뭘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지? 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0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절대값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0에서의 함수값이 뭐다?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게 꺾였다는 것은 뭐다? 여기서 함수값이 0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fx만 얘기하면 fx는 1에서 뭐 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그 값을 갖는구나.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요 그림이냐 요 그림이냐 결정해 달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 그러면 현재 설명해 주는 건 fx로만 얘기하면 현재 x가 0이야 라고 하는 것은 x가 0이라는 것은 t가 1이다 라고 설명하고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값을 가져야만 한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의 디자인을 잡아보면 내가 극소야 라고 설명돼 있지.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현재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서 얼마다? 여기가 바로 x가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y는 fx만 그려주는 거야. 현재 x가 0이면 t가 1이라고 했어. 그러면 ft 함수 따지면 여기가 1에서 나는 그 값을 갖겠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이거를 꺾어 올리면 이런 식의 그림 나오니까 여기서 바로 극소, 절대값 씌우면 극소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야. 첫 번째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다. 현재 이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여기가 얼마다? x 이퀄 1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절대값 씌워줄 거고 여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기본적인 fx의 극소, 절대값 씌워주면 이게 gx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거네 이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설명해준 나를 봤더니 g'의 ln3 g'의 ln3은 얼마 나온다? 0보다 작아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주지만 hx는 뭐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2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x를 값을 입력을 하면 그거 뭐로 바꿔줘야 돼? gt로 좀 바꿔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h의 ln3은 얼마지? 라고 한다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ln 3분의 1이야 이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 2야 이게 될 거고 그러면 요거 얼마니? 올라가면 3분의 1 바꿔준다면 이거 1 플러스 3분의 1분의 2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럼 합쳐주면 얼마야? 3분의 4분의 2니까 결국 이거 2분의 3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x가 ln 3이야 라고 하는 것은 t가 얼마다? 2분의 3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쵸? t가 2분의 3이다 라고 암시해 주는 거야. 살짝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f' 현재 2분의 3에서의 값이 음수가 나와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건데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절대값을 씌웠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f' 2분의 3에서 절대값이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근데 fx의 절대값?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2분의 3을 입력해 주면 2분의 3 넣었더니 여기가 양수인데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서 미분값은 절대로 음수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현재 이 그림은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떨까?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준다면 현재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습을 갖출 거야. 그리고 1이 여기 있으니까 2분의 3은 오른쪽인데 여기 중에서 감소해야 돼? 그럼 여기가 바로 2분의 3이다 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현재 이 그림은 안 되지만 이 그림이 맞아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지. 부등식이라는 건 값이 아니니까 계산할 때는 쓸모가 없지만 적어도 그래프에서 누가 옳은지 정도는 판단해 줄 수 있다. 끝!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싹 지워주면서 그러면 그림은 이제 결정 났다. 현재 그래프는 이게 맞다.
여기가 얼마다? x 이퀄 1이다 라는 게 y는 fx의 입장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2분의 3은 어디 있어요? 적어도 한 이 정도의 현재 x 이퀄 2분의 3이 존재하겠군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선 증가하지만 절대값 씌워주면 감소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G'의 마이너스 ln3 살짝 옮겨볼게요. G'의 마이너스 ln3은 현재 이것은 8분의 3에 얼마 나온다? G 그 다음에 ln 마이너스 3이다. 살짝만 가볼게요. 현재 보시면 G'의 마이너스 ln3의 절대값은 8분의 3의 G 마이너스 ln3이다. 그러면 함 상태는 gx 얘기하지만 결국 계산은 누가 해라? fx 돌려서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따라와 보니까 현재 여기다가 절대값 씌워야겠죠.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x가 마이너스 ln3이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지워준다면 현재 x가 마이너스 ln3이야 라고 한다면 요것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ln3이면 여기는 ln3분의 2다. 이게 될 거고요. 바꿔주면은 3 나오겠고 3 더하기 1은 4니까 얘가 바로 2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 살짝 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게 살짝 NG가 나 다시 한번 다 재촬영하는 거니까 착각 없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ln3이라는 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t라는 값은 2를 2분의 1을 입력해달라는 뜻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가 1이죠. 예, 여기 1이고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gx의 모습은 아마 이런 식의 모습의 골격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건 2분의 1, 그럼 바로 이 순간에서 구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미분값은 가져오는데 어디서? 현재 내가 여기서 구한 다음에 절대값, 그 얘기는 여기서 구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것은 바로 gx가 뭐였지? 라고 한다면 gx는 절대값의 f'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얼마다? 2다 라고 설명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이 상황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미분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값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미분을 해준다면 f'의 현재 여기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2가 나올 거고 곱하기 현재 속의 걸 미분하면 여기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 그리고 현재 분자 미분하면 0 마이너스의 2 분모를 미분해줘 하면 1 날라가겠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는 2의 마이너스 x는 떨어지면 플러스 2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의 마이너스 ln3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F' 뭐와 같아요? 바로 2분의 1과 같다. 여기를 우리 정리할 때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t라고 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그 t에 해당하는 값은 2분의 1. 그리고 곱하기 여기다가 마이너스 ln3을 넣어주면 현재 얼마 나옵니까?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ln3 그 다음에 그것의 제곱 여기는 넣어주면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ln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돼? 3분의 1 바꿔주면 3분의 2가 될 거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 된다? 1 플러스 3분의 1 그것의 제곱이다. 3분의 4니까 9분의 16이 올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리해보면 이거 3 나올 거고 이거 8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8분의 3이다 라고 설명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값을 온전하게 보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 값은 바로 8분의 3 곱하기 f' 2분의 1과 같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고 여기는 편하게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2를 2분의 1 넣어주시면 되죠. 함수값만 구할 거니까. 그러면 2분의 1 넣었을 때 값은 여기. 근데 그 절대값이니까 요거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8분의 3의 f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겠구나. f 2분의 1과 같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f 2분의 1은 뭐야? 음수니까 절대값 씌워주니까 이런 값이 나온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 다 끝났어. 여기 있는 8분의 3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을 우리가 계산만 하면 돼요. 최종적으로는 f' 2분의 1과 마이너스 f 2분의 1의 값이 갖다 놓고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 끝났는데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제 싹 지워주고요. fx가 저건 함수값이잖아. 그럼 함수값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
바로 함수값 미분값은 함수식이 있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이 함수를 어떻게 만들까 했는데 기존에 있는 fx 중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요거. 이렇더라. 즉 나는 1에서 그 값을 가져.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통해서 함수를 만들면 현재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알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fx란 x-1의 제곱 곱하기 x-알파. 여기다가 함수값 얼마? y는 f1 또는 f알파 잡아도 괜찮고 아니면 k라고 잡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요 값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니까 살짝 미분하시면 f'x는 현재 2의 x-1의 1승 곱하기 x-알파 플러스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f'2분의 1은 뭐지? 라고 한다면 현재 이 값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분의 1 빼기 1은 마이너스 2분의 제곱하면 4분의 1. 요거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알파 더하기 4분의 1이다. 즉 알파 빼기 4분의 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현재 요 값은 알파 빼기 4분의 1이다. 값을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f2분의 1이죠. f2분의 1이란 넣어주시면은 얼마야? 2분의 1 빼기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k. 즉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알파 플러스 k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4분의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다.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요 식을 간략하게만 표현해 본다면 한쪽 넘겨서 k라는 것은 넘겨주면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8분의 1. 그리고 이거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알파가 될 거야 라고 정리를 하나 뽑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극적인 게 뭘까? 라고 물어봤더니 상대방이 묻는 것은 바로 G0의 최소값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GX를 완벽하게 못 구한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구했으면 그건 G0의 값 구해라고 하는데 최소값이 있다는 건 함수의식이 두 종류 이상 나오든지 아니면 함수의식은 하나인데 미정계수가 박혀 있을 거야. 아, 그러고 보니까 저기서 알파 K라는 미정계수가 두 개가 나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G0이라는 거 한번 정리해 보니까 X 대신에 0을 넣어주면 G0이란 결국 뭐다? 0 넣었더니 얼마 나왔어? 여기가 1이지. 합쳐주면 F1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근데 F1이 뭐야? 아까 구했던 함수식에서 살짝 보면 F1 넣었다면 어떻게 돼요? 쓱 지워지고 뭐 남아? K가 남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절대값 K가 될 거고 1이라는 함수값은 그림 보다시피 음수니까 이거 마이너스 K의 최소값 가져와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의 최소값 가져와. 그러면 우리가 놓친 게 뭐야? 그러면 제한 범위가 뭐지?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 설명할 때 뭐가 나왔어요? 이것은 미분가능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것도 어느 범위에서? 바로 현재 우리가 t가 얼마에서? 0에서 2라는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하면 0일 때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럼 2일 때 어디 있어? 그러면 이 정도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여기까지 2가 이렇게 되면 꺾여 올라가면서 미분 불능되니까 F2라는 함수값이 0보다 같거나 작으란 뜻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F2가 뭐해라? 0보다 같거나 작도록 해달라는 거고 나는 최종적으로 K에 관한 범위를 구해와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 끝났어요. F2 구합시다. 그러면 F2라는 것은 2 넣어줬을 때 1이고 지워지고 여기는 2-알파 플러스 K. 얘가 0보다 같거나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K니까 모든 변수를 K로 바꿔줘. 아, 그러니까 이거를 알파에 관한 정리하지 말고 K에 관한 정리해주면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을 곱해준다면 8분의 1에다가 3분의 4 해주면 약분하면 2가 되면서 여기는 6분의 1알파.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K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현재 4분의 3알파 8분의 1 마이너스 K 넘겨주면 24분의 4니까 6분의 1알파 마이너스 3분의 4K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예. 약분하시면 6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K. 그러면 이것을 입력해 봅시다. 2 빼기에 알파 대신에 6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K다. 플러스 K 해주면 얘가 0보다 작거나 작아.
그러면 통분해주면 6분의 얼마다? 12니까 11 플러스 3분의 4K 합쳐주면 3분의 7K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7K라는 것은 마이너스 6분의 11 이게 되는 거고 약분해주면 2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K가 빠졌으니까 현재 K라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14분의 11보다 같거나 작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K가 마이너스 14분의 11보다 마이너스 14분의 11보다 같거나 작다. 이게 제한범위를 잘 수 있겠고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마이너스 K라는 건 어때?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K라는 것은 14분의 11보다 같거나 크지요 하면서 최소값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분모 분자의 합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이 정답은 바로 25 이렇게 최종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25번 문제, 30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소화할 수 있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올해 수능은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15번 그리고 22번 요 관련된 고난이도 문제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선택 미적에서 28번, 30번이 어려웠다. 이유가 뭐다? 이제 상대방은 합성함수를 가지고 올해 수능을 출제하려고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합성함수 문제는 절대 합성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보였던 이 과정을 통해서 합성함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안에 있는 함수를 하나의 hx로 표현해서 정리해주고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은 다음 함수의 정의역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문제 볼 때 함수에 나오는 문장 중 이계도 함수, 미분가능, 연속 이런 멘트가 나올 때마다 쭉쭉쭉 그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소화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평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총평 꼭 챙겨보시고 오늘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우리의 공부의 방향성 정확하게 보이죠? 올해 수능은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는 보다 쉽게 할 것이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확실하게 올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최상위권을 나누는 문제의 수는 4개에서 5개 정도 안에서 모든 승패가 결정나는 만큼 반드시 쉬운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고 킬러, 중킬러에 대한 공부를 완벽하게 해서 올해 수능을 맞이해야 한다. 적당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강의 킬러 앤 중킬러 그리고 강진모 실전 모의고사 통해서 앞으로 후반부 공부를 도모해 주시길 바라고 기본이 약하신 분들은 꼭 앞에 있는 개념적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해 준다면 시간은 단축하되 실력은 빠르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다음 9월달 모평과 정규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적 쭉쭉 올라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